1700만 년 전, 세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무등산.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며 호남의 대표 산으로 자리했는데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 4년. 무등산은 다시 한번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왕관을 뺏길 소냐? 무등산이 지닌 가치를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일 유네스코 현장 실사단이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함인데요. 심사에는 유네스코 실사단 2명과 광주, 담양, 화순의 지질 전문가들이 자리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정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은 제주, 청송에 이어 3번째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질 명소 관리는 물론 지역의 관심, 주민의 참여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이곳에서 그린카드를 받아야 세계 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가 2018년에 인증된 이후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 건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 실사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력했던 그동안의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과 지오 브랜드 사업들, 이제 지오 푸드 이런 걸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인증 당시에 내려왔던 5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했던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벼운 차림으로 무등산에 오릅니다. 각각의 지질 명소를 방문하고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순서는 무등산의 대표 절경 입석대. 쭉쭉 뻗은 돌기둥은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무등산만의 자랑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지질공원 해설사들도 열심히 입을 모아보는데요. 설명을 들으며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실사단. 무등산의 아름다움이 눈으로, 손으로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불재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가을을 알리는 억새가 참 아름답죠? 무등산을 알리기 위한 정확한 안내와 해설도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사단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장불재가 우리 무등산에서의 그 위치, 그리고 장불재가 형성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왜 장불재는 이렇게 사면이 평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사면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실사 때는 아무래도 세계 지질공원의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제 실사위원들은 이미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보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좀 보시는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저희 무등산권이 일단은 굉장히 멋있는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이제 좋은 그런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무등산 지역화. 무등산의 품에서 태어난 음식이 있는 곳,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았습니다. 무등산은 아시아에서 3번째로 지오푸드에 가입했는데요. 지역 농산물에 국제적 브랜드를 입혀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지오푸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과 사회,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았네요. 로컬 마켓 같은 데나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고 해외 실사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과 그다음에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이 함께해서 보다 더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네스코 실사단의 다음 일정은 화순권역. 제일 먼저 만난 곳은 화순의 천하제일경 적벽인데요. 켜켜이 쌓인 화산암에는 땅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소 마을에 대해서 오늘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아쉬워서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죠? 고기도 구워서 먹었던 그런 대학생들이 엠트를 했었던 장소입니다. 화순 토박이 지질 해설사의 설명. 실사단도 해설사도 모두 만족스러워 보이네요. 태어났을 때 그때 자랐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실사단 분들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 있는 모습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훨씬 더 해서만 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요. 다음에 4년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 이동한 곳은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놀이터였던 화순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죠. 이곳에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히든카드가 숨어 있는데요. 지난 6월 전남대 연구팀에서 익룡의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공룡의 무리 생활을 증명했습니다. 뼈나 화석만을 통해 추측하던 사실들을 세계 처음으로 증명해낸 건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화석지에 남아있는 수많은 공룡의 발자국.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사단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네요. 실사단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분 실사 단원들은 전반적으로 이쪽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 상생이나 또는 뭐 어린이나 여기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이 무등산권 지질공원에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에 적절하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일정은 담양권역. 남도의 젖줄,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담양 습지인데요. 대나무 군락이 아름다운 이곳은 우리나라 습지 중 최초로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000년 전 만들어진 담양 습지는 퇴적 환경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죠. 시원하게 뻗은 대나무 숲을 걸으며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곳은 백로와 수달, 갯버들 등 250여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생태학의 보고. 또한 이곳은 지역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자원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며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간이죠.
최초 우리가 인증 당시 유네스코하고 약속한 지오빌리지, 지오푸드 그런 걸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접근성 강화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걸 오늘 재인증 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지정을 해가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문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래가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시는 탐방객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담양의 지질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었고요. 네, 이제 담양에 또 지질 명소 4곳이 이번에 선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가 발품을 팔고 또 올라가서 학술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지질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 시간. 무등산을 보고 느낀 것들, 발전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사단이 작성한 평가 자료는 12월 세계지질공원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재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4년간) 열심히 지키고 만들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는 유네스코의 판단에 맡길 차례입니다. 어쨌든 세계지질공원은 크게 보면 학술적인 가치적인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동안 노력했던 그 학술적인 가치에 대한 걸 좀 더 이야기했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지역에서 가치하고 있는 그러한 그 로컬 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빌리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동아시아, 아시아 플랫폼 이 센터에 대한 것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 무등산 권역이 여러 가지로 세계에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 있겠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더 큰 희망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길 이제 광주, 전남, 담양, 화순 이 지자체들이 잘 화합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 한가운데 무등산이 어느 방향에서건 다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방향을 다 바라보고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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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지질 자원만을 가진 곳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빛나는 곳. 자연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연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지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주의 신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 그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제주 다양한 설화 이야기도 더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 지금 만나볼까요? 도내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제주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설화, 그리고 제주의 해녀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도외의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그리고 공연, 그리고 융복합 공연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메타버스, AR, VR 등 IT 분야의 핫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촬영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 네네네네네. 이렇게만 받아왔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앱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도 오류 수정을 하려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엑셀 콘텐츠에 대한 점검 회의였고요. 융복합 엑셀 드론 아트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엑셀 콘텐츠를 담당한 회사였고, 일단 파블로 항공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이제 마지막 단, 자청비의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컨텐츠를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컨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컨텐츠를 이제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밭이 드넓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XR 기술과 드론, 스토리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자의 정체가 뭘까요? 아, 드론이었군요. 행사를 위해 300여 대나 되는 드론이 총출동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희가 연출하는 드론은 군집 드론이라고요.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수많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 군집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집 드론 기술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최고 기술인 드론의 이제 불꽃을 단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쇼는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유성 효과를 내려면 이 5배 빠른 드론을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자체가 그 드론과 XR에 결합되어 있는 혼합현실 융합 드론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거는 제주의 메밀밭이라는 실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와 그리고 스토리텔러와의 결합되어 있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융복합되어서 공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스토리를 입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기술력, 더욱 궁금해지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연 이쪽이니까 그러면 XR이 45도 정도 각도로. 기존의 드론 공연은 물론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XR 기술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사업과 행사의 취지입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가상 혼합 현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집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XR 기술과 드론 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드론 쇼나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곳곳에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설치한 앱을 그림에 갖다 대면 놀라운 실감 영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약간 포켓몬고 같이 그런 것 같았어요. 어른도 외국인도 아이들처럼 좋아하네요. Very cool. Very cool. I've never seen an app like this. Very interactive event, and I'm really excited about the drone show. I heard the same people did the Olympics that are doing this drone, so I'm very excited. 다른데 메밀꽃하고 제주도 메밀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메밀꽃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의 제주의 어떤 천연 자연, 오름, 이렇게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부분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작물 속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농산물의 가치는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보고 농업에 대한 좀 희망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아트 제주 출발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농경의 신 자청비례너여. 관객들은 미리 설치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 몰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 펼쳐내는 빛 그림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핸드폰 속 고래가 헤엄치고 드론 오름이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신화 공연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 정말 멋있네요. 메밀밭과 하늘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농경의 신 자청비 이야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들을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제가 봤던 드론쇼는 그냥 드론만 띄워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형태 나타내는 그런 드론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XR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그런 드론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약간 황홀하고 그때 그 다가오던 그 약간 감동이 또 처음 시도인 만큼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첨단 기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네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주형 첨단 기술의 미래, 응원합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단풍도 들고 날씨도 뭔가 지금 딱 선선하니 너무 좋은데요. 단. 네? 단. 뭐 하는 건데? 이행시. 야, 이행시? 단. 갑자기? 단. 단무지랑 군만두 먹고 싶다. 풍. 풍부한 식욕이 차오르는 가을. 단. 단시간에 성적 올리고 싶니? 풍.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잘하면 가을 단풍 구경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 뭐야, 그런 거였어요? 단! 단풍 명소가 있다고 하던데? 풍! 풍문으로 들었어. 남이섬의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괜찮았죠? 통과? 통과. 남이섬으로 갑시다. 가시죠!
아름다운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마음껏 단풍 즐기러 가보자고요. 가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춘천 남이섬. 단풍 맛집이라는 소문에 오늘도 줄이 깁니다. 와, 우리 지금 배 타러 가는데요. 산에서 보는 단풍도 멋있겠지만 섬에서 보는 단풍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가보시죠. 과연 북한강 너머에선 얼마나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는 길마저 예술이네요. 진짜 물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너무 반짝반짝 어우, 내가 다 창피하네. 드디어 남이섬에 도착. 가을이 무르익은 섬은 온통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었는데요. 빨간색이 여기 완전 가득하네요. 이보다 더 고울 수 있을까요? 이파리 한 장 한 장 물감에 담갔다 꺼낸 듯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한 단풍 빛깔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와, 이렇게 빨간 빛이 가득한 데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빨간 날 하니 Dancing good? What about dancing with me? 오케이. 빨간 날 궁금해하니. 그렇게 갑자기 결성된 글로벌 댄싱 듀오. 둘 다 빼질 않네. 단풍은 누구나 춤추게 하나 봅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Indonesia. Indonesia. In Indonesia, is there those kind of like leaves? Maybe. Indonesia also has it.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feel when you see those beautiful leaves? I love it. You love it. Because of the colorful red and yellow. Oh my gosh. Oh, she's crying. Oh my god. Why do you cry? Because this is my dream. Oh, really? It's my dream. Your dreams come true here? Oh my god. Dreams come true. 한국의 가을 속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세요. 빨간 맛 다음 코스는 노란 맛. 노란빛이 가득한데요. 그 병아리 같기도 하고 너무 이뻐요. 왜 자꾸 돌아요? 몰라. 원래 예쁜 사람들은 자꾸 돌아요. 정말 돌았군요. 주렁주렁 금화가 가득 열린 듯 눈부신 은행나무 숲. 햇살을 머금은 은행잎 덕분에 이곳에선 하늘이 온통 황금빛입니다. 길 가다 멈춰서기만 해도 포토존. 이 순간의 행복을 사진에 고스란히 담아봅니다. 이 단풍길 걸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노랗게 단풍 있는 거 보니까 좀 가을 같고 너무 좋아요. 서울에서 일하느라 좀 답답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되게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노랑 단풍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안 떠오르신다면 제가 노래 하나 같이 부를 테니까 같이 좀 리듬 좀 타주실 수 있으세요? 2, 3, 4 아싸 노란 나비 아니 지금 옆에서 지금 웃음소리가 이런 웃음소리였어요. 왠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저도 창피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싸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남이섬에 앉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놀아본 대상 최고였어요. 멍! 나도 인정한단 게. 바깥 세상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섬에서 만끽하는 휴식. 예쁜 단풍도 행복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견뎠기에 거둔 아름다운 결실이겠죠?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죠? 난데없이 춤추는 사람의 희한한 조형물들까지? 여기서 지금 뭔가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뭐가 있나요? 춘천마임 축제가 이곳 남이섬에서 아주 작은 그리고 굉장히 예쁜 축제인 무리의 하룻밤 무라일체라는 축제를 엽니다. 가을 정서에 맞게끔 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뭔가 다시 사색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임의 또 다른 면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을에 남이섬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죠. 춘천 마임 축제와 남이섬의 만남. 과연 남이섬의 밤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둠이 내리자 숲이 공연장으로 바뀝니다. 나무들을 장막 삼아 별빛을 조명 삼아 펼쳐지는 재즈 무대. 마치 숲의 노래를 듣는 기분입니다. 폭신한 흙바닥 위에서 요정들이 사뿐사뿐 춤추는 숲속 발레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경계가 허물어진 밤, 신비한 세계와 조우, 다들 가을밤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숲속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공연 주제가 몽환의 숲인데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정말 뭐랄까 가을 속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공연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남이섬은요, 낮과 밤 무엇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단풍 구경도 꼭 하시고 밤까지 머물러 계셔가지고 요 몽환의 숲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이섬의 낮과 밤 즐기러 이곳으로 오세요. 짧아서 더욱 아름다운 계절. 겨울을 앞두고 한바탕 펼쳐지는 울긋불긋한 축제.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다들 단풍놀이 꼭 즐겨보세요. 대전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 최초로 시민들에게 수장고를 개방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25년 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이 예술의 자리를 찾아가는 특별전인데요. 회화에서 조각, 설치미술까지 실험성과 창의성 가득한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창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절정을 맞은 가을. 울긋불긋한 빛깔로 세상이 물들어가는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에도 완연한 가을빛이 가득합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물들면 무언가를 가만히 감상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시립미술관에 왔는데요. 최근에 베일에 쌓여있던 수장고가 개방이 됐대요. 이 수장고는 귀중한 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어떤 작품들이 나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수장고 탐방 떠나보실까요? 대전시립미술관에 들어서면 조금은 색다른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열린 수장고인데요.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에 마련된 전시실로 연결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보니까 이 수장고가 이번에 새롭게 열리게 된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만들어져 있네요. 미술관 조각공원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야외 공원 환경을 보존하고 또 작품을 위해 안정적인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을 꾸준히 수집해온 대전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 최초로 열린 수장고를 기획하고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새롭게 완성된 3곳의 전시실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시립미술관에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열린 수장고 특별전이 열리게 된 건데 개관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대전시립미술관은 1998년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1,400점 정도의 예술작품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수장고가 필요할 단계가 되었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 4일에 열린 수장고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소장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열린 수장고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수장고는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계자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열린 수장고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소장품을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술의 자리입니다. 열린 소장고에는 말 그대로 시민 모두가 예술 작품들을 직접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 73점의 작품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1차로 선별된 작품들이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도 좀 새롭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품이 73점이고요. 내년에도 한 2차례 정도 교체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작품의 소재, 형태, 크기에 따라서 이 전시 공간을 다 다르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치대에는 크기가 큰 조각 작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정식 수장대에는 조각 공예 작품들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에 있는 인출식 수장 4개는 회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시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작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있는 마크 시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요? 네. 선생님, 이 작품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오싹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네, 2015년에 만들어진 마크 시잔이라는 작가의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죠. 네. 아주 극현실주의 작품인데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이 작품은 이 두 남녀가 굉장히 나이를 먹은 모습인데 서로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 이별 전에 포옹을 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이 육체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주름살 하나하나에서도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보니까 좀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김동률 작가의 나비들, 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멀리서 보면 이게 나비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불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나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불상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가사유상이라는 불상에서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요. 세필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진 나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가 가까이 봤을 때 나비인 것처럼 이미지의 약간 혼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열린 소장고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인데요. 제작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북선은 시립미술관 로비에 있던 작품이잖아요. 이번에 수장고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어떻게 옮겨지게 된 건가요? 네, 원래 이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이고요. 2001년도에 미술관으로 옮겨지게 돼서 2002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술관 로비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공간이라는 것은 작품 보존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이자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복원된 프랙탈 거북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 아트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몇 개 또 보기는 했었는데 이 거북선이 9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복원의 의미도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 93년도에 제작이 되었을 때 하고 미술관은 로비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로비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작품 일부가 안타깝게도 축소 변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 공간은 자연 채광이 굉장히 밝아서 빛을 사용하는 이 작품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축소됐던 모습을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 구현 또한 저조도와 저명도의 공간 조성을 통해서 원래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이 오래된 전자부품들로 구성된 작품인 만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아쉽지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2시간만 가동한다고 합니다. 첨단 전자제품과 인간의 공존을 예술로 표현한 백남준 작가. 이번 전시에는 생전 그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영상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열린 소장고는 시민들과 예술 작품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늘 수장고에서만 보관을 했었는데요. 열린 소장고에서 상설관처럼 저희 소장고에 보관해 있던 작품들을 꾸준히 교체하면서 보여드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이 25년에 걸쳐 수집해온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 열린 소장고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의 보물로 거듭납니다. 기존의 소장고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열린 소장고는 관람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마치 몇십 년 동안 숨겨진 비밀 창고를 거니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 소장고 꼭 오셔서 숨겨진 보물들 많이 관람하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깊은 소장고 속 시민들과 조금은 멀어져 있던 예술 작품들. 이제 열린 소장고를 통해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회화와 조각, 설치 미술까지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 열린 소장고에서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